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채용이 금융권 채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곳들도 많고요. 9월달 계속 여러분들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입직원 채용하는데 거기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23년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5급 신입직원 채용 자기소개서 필승 포인트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개요입니다. 자, 대졸 인원, 대졸 일반으로 56명 채용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그 다음 기술금융 등 특별 전형으로 약 20명 정도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약 76명. 신보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상반기, 하반기 계속 채용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금융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취준생들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는 그런 따끈따끈한 금융공기업이죠. 서류 접수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원하실 분들은 뭐 작성할 것도 또 많으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이 10월 21일이고 이 11일은 몇 개 우리 금융공기업들이 몇 개 겹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여기저기 좀 선택해서 좀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면접이 11월 20일, 11월 하순에 있는데, 뭐, 신보는 1차 면접 이퀄 최종 면접이죠. 그래서 11월 20일, 저때 이제 면접 한번 보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많아서 제가 글씨를 조금 줄였는데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총 5번까지 총 5개 문항이 있고, 문항이 뭐 800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한 1000바이트 조금 미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분량이 될 것 같은데요. 한 8000바이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바이트쯤 되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정도 되는 분량이고 또 신부는 약식 논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분량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고민하고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식 논술 문항 두 문항인데요. 각각 1500자씩 적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자소서 문항부터 이제 좀 빨리 가보도록 하죠. 1번 역량, 특성, 가치관, 장단점 등을 반영하여 본인을 한 문장 내외로 표현해달라. 100자 나오게 적는데 일단 여기는 소제목 적지 마시고요. 그냥 문장으로 한 문장, 조금 길게 하면 한 문장이고 짧은 문장이면 두 문장 정도가 나올 텐데 저는 땡땡땡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 이 정도 적으면 100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길게 한 문장을 적어도 좋습니다. 수식을 하면서요. 저는 땡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적는데 여기는 제가 포인트를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좀 임팩트 있게 표현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조금 신선하다라는 느낌 또는 그 한편으로 보면 조금 튄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신선하다는 느낌 정도 들게 너무 차분한 느낌이 들지 않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임팩트 있게 요 1번 문항을 고민하고 적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공동의 성과 창출을 위해 본인이 특별히 기여했던 경험, 그 다음에 성과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무임성차 발생이라든가 규칙 미준수라든가 결론 미합이라든가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남다르게 기울였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800자 적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0자 분량 답변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 상황, 여차여차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 200자 정도 배정을 하고, 그 다음 그 구체적인 갈등 내용,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남다른 노력에 대해서 한 400자 정도 적겠다. 그 다음 마지막 200자 정도는 결과와 배운 점에 대해서 200자 정도를 적겠다. 이렇게 구조를 한번 짜서 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성 포인트를 보면 여기 소재, 팀플, 동아리, 공모전, 대외활동,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이런 거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 공동의 성과 창출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소재들이 제가 적어 놓은 저런 소재들일 겁니다. 근데 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팀플입니다. 특히 요 밑에 이제 특히 팀플이라고 있죠. 팀플 이외에 다른 소재는 좀 없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글을 읽다 보면 계속 팀플에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뭐 이 사람이 저 사람 경험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경험 같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팀플 이외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경험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남다른 본인의 노력. 여기 남다른이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 쫙 한번 쳐보시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거는 남다른 그 노력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나였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노력을 했던 게 이게 남다른이라는 표현인데요. 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요게 이 글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나와서 남다르지 않은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노력으로 나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남다른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남다른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좀 남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2번 문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항의 핵심은 팀플을 피해보자, 그 다음에 남다른 나의 노력을 적어보자.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죠. 3번 뭐 여차여차해서 문항이 깁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3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용보전기금에서 이 전략 목표 중에서 본인이 입사 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라. 선택했습니다. 했다고 치죠. 그 다음 그 이유를 직무 역량 토대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자기개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자, 그래서 그 앞부분 이제 질문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소제목을 먼저 하나 적고요. 이 한 가지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직무 역량 기반으로 이제 그 이유를 적는다. 이것까지가 이제 한 200자 정도를 분량을 배정해 보십시오. 총 800자 적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좀 길게 자기개발 노력, 자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600자, 좀 이거는 한 600자가 만약에 길다 그러면 위쪽을 300자, 500자 이렇게 나눠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200자, 600자로 나눈 거는 600자 쪽으로 조금 더 길면 길수록 자기개발 노력이 길면 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자 내지 600자 정도 이렇게 자기개발 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구체적이고 현장감 위주의 자기개발 계획. 자, 이 신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신용분석사 자격증 따겠다, 뭐 회계학 공부하겠다, 뭐 이런 자기개발 노력, 공부를 통한 책을 통한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대로 보고, 책은 그 과외 활동으로 이제 보고, 그게 아니라 업무 시간 중이나 업무 시간 외적이라 나는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고객사들과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비재무적 정보를 그 좀 더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서 고객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고객사 대표가 아니면 CFO나 CFO 아니면 현장 책임자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고객사들을 어떻게 내가 방문을 해볼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또 신보의 어떤 그 대위 변제라든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좀 발로 뛰는 그런 자기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현장감, 경험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장이라는 표현을 그런 내용으로 적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 이외에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는 그런 발로 뛰는 노력, 그런 자기개발 계획을 가지고 여기 600자를 좀 길게 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적으시고요. 공부가 아니라 그 어떤 발로 뛰는 그런 계획도 적으시고 같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3번을 적어보시고, 자, 그 다음 4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가장 큰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소개하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뭐냐? 이를 통해 신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기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소점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성공이나 실패했던 그 상황, 그때 당시 이제 상황 배경에 대해서 한 200자 정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이나 실패했던 그 구체적 경험 내용에 대해서 한 400자 정도 적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그럼 앞으로 이제 신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최소한 200자, 요 부분을 200자 조금 더 이상 적어도 좋습니다. 200자에서 한 300자 정도 분량을 배정해도 좋겠습니다. 신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자, 여기는 이제 필승 포인트에 성공이나 실패냐, 꼭 성공했던 이야기 안 적어도 됩니다. 실패했던 이야기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직무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 회계라든가 꼭 뭐 신용이라든가 여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렇게 좀 직무와 관련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꼭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찾으려고 협소한 범위 내에서 소재를 찾으면 여러분들 글감이 떨어지고 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찾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더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필력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꼭 직무와 관련된 성공 실패 경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이외의 경험을 찾아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여 내용에 대해 고민하라 라고 하는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아까 요 왼쪽 부분에 결과와 기여 내용 이 부분을 제가 200자보다 조금 더 길게 적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00자까지 가도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기여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적어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신보에서 내가 앞에서 3번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기개발 계획에 어떻게 내가 적용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연관시켜도 좋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그런 실수 또는 실패했다면 그런 실패를 안 할 것인지, 또 과거에 성공 경험을 적었다면 앞으로 또 계속 성공 가도록 어떻게 또 경험을 계획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기여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신보에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200자 이상으로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으시고요. 5번입니다. 신보 인재상은 공기업인으로서 여차저차한 이런 기본 인품, 공기업인으로서 기본 인품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예를 들어 나는 정직이다, 나는 청렴성이다 라고 하면 당신은 왜 청렴성인지, 왜 그 청렴성에 부합하는지 그 경험 사례를 근거로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00자인데, 자, 기본 인품이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 몇 가지, 대부분 몇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죠. 한 5가지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안에 내가 어떻게 차별화된 인품을 만들어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공통된 다른 사람하고 많이 중복될 겁니다. 중복돼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본인의 경험, 부합 이유, 이 부분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차별화될 수 있다.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될 수 있다면 차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번 5번 문항에서는 이 경험, 부합 이유, 이 부분에서 좀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기본 인품을 선택하는 거, 이거 자체는 차별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인품을 많이 적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콘텐츠보다는 표현력으로 승부를 해보자, 표현력으로 차별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제가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인품은 적어도 밥값을 하는 공기업인이라는 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더 전달력이 좋아지는 전달력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밥값을 하는 공기업인이 되자, 이런 그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같은 책임감을 표현하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의 콘텐츠가 전달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텐츠보다, 자, 내가 책임감을 선정할까, 아니면 청렴성을 선정할까, 도덕성을 선정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덕성을 선정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변별력 있게 글을 한번 적어 보셔라. 그러면 5번이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약식 논술입니다. 자, 약식 논술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여차저차 신보는 재난 피해 기업 지원하고 PCBO 발행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공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보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지원자가 생각하는 우리 신보의 공공 안전망 역할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신보의 다양한 사업 중 집중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선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라 라고 하는 게 1500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술이니까 구조를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250자, 본론 1000자, 결론 250자 이렇게 나눠서, 서론에는 신보의 공공안전망 역할에 대한 설명, 여차저차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활동이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글로 한 250자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 본론 1000자에는 신보가 이제 다양한 사업 중에 집중해야 하는 사업이 있잖아. 공공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사업, 이걸 한 3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3가지 정도 찾으면 좋습니다. 3가지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3가지를 찾았다 그러면 3가지를 이제 본론으로 첫째 땡땡땡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하고, 또 둘째 땡땡땡 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고, 셋째 땡땡땡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설명할 텐데, 요 첫째, 둘째, 셋째가 각각 분량이 각각 330, 330, 330 요 정도 나오도록 딱 정형성 있게 분량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결론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그래서 신보가 이렇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이런 식으로 집중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조를 짜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위해서 어떤 집중해야 되는 사업을 선정해야 될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전 고민을 하시다가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면 좀 이따가 제가 안내드리는 우리 자소서 완성반, 무료 자소서 완성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약술형 2번입니다. 자, 약식 논술 2번. 신보는 여차여차해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차여차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지방 경쟁력 지원을 위해 신보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지방 경쟁력 지원, 지방의 어떤 도심, 우리 서울 수도권과 저 지방, 신보도 지금 대구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 쪽과 서울 수도권과 많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방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신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논술 2번에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론 250자, 본론 1000자, 결론 250자. 구조는 앞에 약식 논술 1번과 동일합니다. 자, 서론 250자에는 신보의 지방 경쟁력 지원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우리는 점점 더 서울 수도권과 이게 인구 격차, 그 다음 경제력 격차, 산업 생산력 격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방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250자 정도 적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 본론. 그럼 지방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신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역시 한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세 가지를 찾아서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어봅니다. 역시 이번에도 거래 분량은 정형성 있게. 그 다음 결론에는 그렇게 지방 경쟁력 지원을 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이제 가지고 올 거냐,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250자 정도를 적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와 약식 논술까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기소개서 문항 정리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죠. 자,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분량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제가 각각 문항별로 어떤 게 키포인트다, 어떤 게 키포인트다 넘어가면서 이야기 해드렸죠. 그대로 작성해 보시고, 자, 약식 논술 두 문항이 좀 1500자씩 3000자를 적어야 되는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좀 공부를 해보시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완전 무료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완성반 이 약식 논술 포함입니다. 자, 대면도 좋고 비대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은행권, 금융공기업, 금융권 지원자라면 누구나 다 좋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금융권 전체 하반기 서류 전형 일정이 마칠 때까지 오픈하겠습니다. 활용 방법, 마이멘토에 와서 매일매일 아침 9시부터 21시, 밤 9시까지 그냥 계속 여러분들은 노트북 가지고 와서 자기소개서 적으십시오. 오늘 저 왔습니다 하고 노트북으로 자기소개서 적으시면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가서 계속 자기소개서 피드백하고 저한테 와서 또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고 고치고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논술 포함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방에 계신다, 만약에 대면으로 마이멘토 서울로 오기 힘들다 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줌 열어놓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24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휴일 포함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신청, 이 프로그램 신청은 마이멘토 유선 문의 1660-1312 전화하시면요, 휴일 평일 관계없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수강료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우리 마이멘토에서 만든 이유는 시중에 워낙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움 안 되는 좀 여러분들에게 현혹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현혹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은행, 금융권, 금융공기업 취준생분들을 마이멘토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용보증기금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약식 논술 완성, 우리 자기소개서 완성반으로 완성을 해 보셔도 좋고, 멀리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 마이멘토에서 마이멘토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